안녕하세요, 세미입니다. 제가 오늘 마이크 없이 한번 촬영을 해볼 거거든요. 어떤 게 듣기가 편하신지, 보기가 편하신지 의견을 한번 달아주세요. 인프제의 생각정리. 자, 여기에 뜨는 사진들.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? 되게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제가 저런 사진을 막 찍고 그랬을 저 시기에 저의 심리 상태는 고립에 가까웠습니다.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어요. 고립 청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21년,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고립 은둔 청년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전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3명 중 1명은 고립을 경험해봤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고립의 상태를 4등분으로 나눠져서요.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은둔과 고립은 정확히 다른 개념인 거죠. 집에만 박혀 있는다고 해서 고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매일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건 고립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제가 그 경험을 했었을 때 저의 상태는 1사분면과 2사분면 그 사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은둔이 맞기는 한데 다발적 은둔은 아니었다. 그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그런 상태를 개선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공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생각정리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목이 좋지 않아요.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영국 워홀 끝나고 2019년 11월 말쯤에 귀국을 했습니다.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거긴 어때? 그런 연락들도 자주 오고 제가 또 유튜브도 막 시작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주변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도 되게 많이 왔었고 딱 한국에 두둥 하고 왔어요. 그동안 저한테 연락했던 친구들이 뭐 한국 왔으면 보자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되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뭐지? 내가 만나자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첫 타자로 어떤 친구한테 DM을 보냈어요. 그 친구가 영국에 있는 동안 세미야 한국 오면 꼭 보자 이렇게 연락을 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한테는 쉽게 말을 했죠. 나 한국에 왔다.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보냈어요. 알겠다 뭐 이렇게 답장까지도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를 언팔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. 계정을 지웠나? 하고 검색을 했는데 계정을 지운 것도 아니고 저를 언팔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. 에? 근데 제 딴에는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였거든요. 누군가한테 먼저 만나자는 말 자체를 정말 안 해요. 진짜 용기 내서 한 거였는데 그렇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친구랑 같은 공통분모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언팔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친구가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했었는데 설레가 있다 보니까 언팔했나 보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때부터 좀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.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래? 그냥 약간 이러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같은 공통분모에 있는 사람들이 언팔하니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언젠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잘못할 게 뭐가 있어요. 나 계속 영국에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?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 귀국하기 직전까지 조금 괴로웠던 것도 있었고 빨리 내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이런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다 싶어서 귀국하자마자 막 이력서도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필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면접장을 들어가니까 진짜 모든 면접을 강탈해버리는 거예요. 제가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화난 줄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조금 순해 보이긴 해요. 눈썹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. 제가 면접 도사거든요? 왜냐면 모든 면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표정을 안녕하십니까? 쌤입니다. 딱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뽑고 싶어 해요. 근데 마스크를 딱 써버리니까 이제 제 필살기가 안 통하는 거죠. 공교롭게도 사회적 단절과
관계적 단절이 정말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는 나는 멋있지 않은 사람인가?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?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.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연말이고 연초고 하필 또 딱 그 시기잖아요. 규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났잖아요. 인스타 이렇게 틀면은 다 3, 4, 5 모여서 노는 거를 보게 되고 그 무리가 친구로 이어져 있는 소속이라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는 걸 내가 또 우연히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위축되고 계속 고립됐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떠났던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고 정작 친구들한테는 제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잘 안 나와가지고 되게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잖아요.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20년 넘게 살았던 곳에 왔는데 계속 나를 배척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라는 이슈와 귀국을 하게 된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기도 하면서 고립이 되기도 한 상태가 됩니다. 내가 자꾸 멋이 없나?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계속 화려하게만 입고 다니고 그때 갈 곳도 없어서 그냥 다이소 갔다 오고 다이소를 정말 많이 갔어요. 그 시기에. 근데 다이소 갈 때도 세상 화려하게 집 앞 슈퍼를 가더라도 세상 화려하게 입고 나갔다 오고 인터넷 쇼핑을 해요. 그런 다음에 리뷰 사진을 쇼핑몰 상세 사진처럼 진짜 멋있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그게 저의 취미였어요. 나 아직 죽지 않았어. 처절하게 외치는 기분이었어요. 지금은 그냥 대충 찍고 올리고 하는데 그때는 삼각대까지 설치해서 찍고 그랬습니다. 근본적인 돌파구가 되지는 않았고요. 어딘가에서는 결핍을 그런 식으로 채워나갔던 거죠. 저만의 방식으로. 나는 멋없지 않아. 막 약간 이러면서 그때 돌파구가 됐던 장치가 있었습니다. 스푼이라는 어플을 보게 된 거예요. 음성으로만 하는 라디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었어요. 라라방. 거기 안에 그룹콜이라고 옛날에 클럽하우스처럼 여러 명이 올라가서 그룹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. 그냥 맨날 모르는 애들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. 어느 날부턴가 오는 친구들이 딱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끼리만 맨날 그 시간에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. 별 얘기 안 해요. 뭔 얘기했는지도 기억 안 나.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대화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말도 없잖아요. 마피아 게임에 꽂혀가지고 새벽 3시, 4시까지 마피아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회와의 소통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어갔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얼만큼 친했던 사람이던 나의 전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와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그 친구들이랑은 실제로 만나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한 명 결혼해서 결혼식도 다녀오고 실친이 됐죠. 이 방법 자체를 이제 아무렇게나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 게 어쨌든 인터넷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있고 항상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거고 소통을 하면서 점점 고립에 대한 공포가 사그라들고 어디서든 누구와든 그냥 잘 살면 되지. 조금 안정이 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제 더 이상 남의 쇼핑몰을 위해서 삼각대 세우고 촬영하지 말고 내 쇼핑몰 위해서 한번 해보자. 그러면서 쇼핑몰도 시작하게 되고 국립국악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국립국악원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랑도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.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기간이 되게 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한 3개월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 고립된 상태로. 암만 계산해봐도 3개월이 안 나와. 2, 3주?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. 저는 다행히도 탓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많았어요. 코로나가 터져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환경이 갑자기 변했다는 나만의 특수한 명분도 있었고 자책할 시간이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잖아. 내가 외국 사회다 왔는데 어떡하려고. 일은 저질러줬는데 이미 나 다 떠났는데 뭐 걔네들한테 빌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야지.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쉬워졌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팁은 가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에게 빠른 시일 내로 이야기를 걸어보세요. 그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.
그냥 요런 영상 댓글 달거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보자가 제일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. 그리고 또 드릴 수 있는 팁은 저는 항상 막혔다고 생각할 때 언젠가 끝이 난다. 그거를 되뇌어요. 그 어차피 끝나고 그 끝에는 나 웃으면서 끝낼 거고 3년 뒤에는 나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.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해요. 이것도 도움이 된다면 꼭 써보시길.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년 후에 두 번째로 저를 언팔했던 그 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이 모였어요. 그 친구한테 조금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. 너 그때 왜 나를 언팔했어? 이렇게 유치하지만 물어봤는데 또 그런 적 없다. 계정을 자주 삭제하다 보니까 일어날 해프닝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떤 친구는 와 내가 드디어 세미를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긴 한데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한데 내가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도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쉬워집시다. 이상 생각이 많은 인프제의 생각정리였고요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